자, 최대한 문제를 쉽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차함수 fx가 있고 gx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거 포기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fx가 반복적으로 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합성함수로 인식을 하자 이겁니다. 하나는 fx라고 두고 fx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얘는 x 플러스 2의 x승이라는 그래프였을 텐데 이 x에 fx를 넣어서 이러한 복잡해 보이는 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를 새로운 hx라고 치환하였을 때 gx란 h에다가 x 대신에 fx를 넣을 형태와 같아요. 근데 쌤이 합성함수는 항상 동그라미 3개를 그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려볼게요. 먼저 해야 하는 속함수는 fx,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겉함수는 hx예요. fx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지만 일단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hx는 초월함수 중에 가장 쉬운 그래프예요.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섞여 있죠. 다항함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1차 함수고 지수함수는 오른쪽으로 쭉 무한대로 올라가는 지수함수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했다라고 하면 오른쪽은 둘 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곱해져 있는 hx도 오른쪽은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를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절편은 마이너스 2일 겁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왼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지수함수는 왼쪽으로 갈 때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쌤이 지수, 다항, 로그 순서대로 힘의 세기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지면 지수함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곱해져 있는 이 hx 역시도 왼쪽에서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쌤이 어떻게 해라? 다항함수에다가 지수함수에 있는 점근선만 착 추가해서 그려라 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hx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예요.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도록. 근데 자 fa가 6인데 gx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네. 자 fx가 x는 a에서 일단 fx는 y값을 6을 가져요. 근데 hx에 대입한 그러니까 hx의 x좌표가 6일 때 얘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fx에 대한 그래프의 정보를 모르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둘 중에 하나 예측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fx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었다. 자 아래로 볼록이었다라고 하면 꼭지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값을 가질 거고 그때 y값을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치역은 fx 기준 치역은 y값이 항상 y값은 k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있어요. 근데 그건 h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죠. 그럼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h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x는 k를 임의로 딱 자르고 x는 k가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쭉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fx가 아래로 볼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fx가 위로 볼록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y값을 k라고 뒀을 때 치역은 y값이 이때가 가장 높은 값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y값이 항상 k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h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역이죠. 그래서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x는 k를 자르고 그것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은 곳을 포함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최대값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k가 한 이쯤까지 이동했더라면 그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았을 때 그 안에서 최대값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fx는 위로 볼록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a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자 x는 a인데 그때 fx는 y값을 6으로 가지고 그때 hx에 x가 6일 때 최대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가 6이어야겠죠.
근데 6이다라는 것은 x는 k랑 똑같은 위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k가 여기에 똑같은 위치여야 한다는 거죠. 아, fx가 x는 a일 때 그때 y값이 6이고 그 y값은 hx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서 x에 6을 넣었을 때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최대가 나왔구나. 그래서 fx라 하는 것은 최고차의 계수 안 알려줬으니까 뭐 k,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의 꼴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a, 6이라서 나온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gx가 b랑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가진대요. 근데 한 번 더 그려볼게.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까지 하고. 자, 이거 x는 a, 6인데 최소는 언제 가지느냐? 여기가 결과가 최소가 나오려면 hx라는 그래프 기준으로 최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최소는 언제입니까? 이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극소값을 가진 x좌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보면 되죠? 미분해보면 되죠. 자, 근데 쌤이 또 2의 x승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x승이 곱해져 있을 때는 얘가 미분 하나마나 똑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미분하든 안 하든 이 x승은 똑같이 있을 거고 이 나머지 놈만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미분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그냥 이해 후 암기해버립니다. 그럼 h'(x) 미분하라고 하면 이 x는 그냥 쓰고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미분 이렇게 쓰면 x가 -3일 때 극소를 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도 타고 갑시다. 자,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데 fx 입장에서는 -3이 y값일 거예요. 근데 -3이 되게 하는 x좌표가 b랑 b 플러스 6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쭉 타고 최소가 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fx 입장에서 -3이 y좌표이기 때문에 이기가 y좌표가 6이니까 이쯤이 y좌표가 -3일 거예요. 근데 그때 x좌표 하나가 b고 하나가 b 플러스 6이다 이겁니다. 이차 함수의 제일 큰 특징이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b랑 b 플러스 6의 중점이 a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게 a라는 거니까 2b 플러스 6이라서 2로 나누면 b 플러스 3은 a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러면 얘가 b 플러스 3이고 이 한 칸당 3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fx씩 다시 fx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x, a 대신에 -b -3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했을 때 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그나마 좀 더 간단해 보여서 좌표를 말하면 이거 b, -3이 fx를 지난다는 거죠. 그럼 b, -3 대입할게요. -3은 여기 b 넣으면 b 사라지니까 -3 제곱해서 9k 플러스 6. 그러면 k는 이거 넘어가면 -9니까 -1. 따라서 fx는 -x b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fx가 0이 되는 방정식에 이게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넘길게요. 이것만 1로 넘기면 x-b-3의 제곱은 6이에요. 그럼 x-b-3은 제곱해서 6 되는 거 2개 플러스 루트 6 하나 x-b-3은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건데 나올 수 있는 x값은 b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6 하나 b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하라고 하니까 두 개를 빼면 b 플러스 3은 다 날아가고 2 루트 6이 남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제곱하면 4, 6, 24가 되겠다.